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2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장난이라도 그런 곳에는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 6월 말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나 흉가를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검색을 하다가 흉가 탐방을 하고 후기를 쓰는 카페를 찾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폐가나 흉가라고 불리는 곳들은 세콤 설치와 CCTV 등 보안이 강화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직 입소문을 타지 않은 곳들은 비교적 보안이 허술해서 카페 멤버들끼리 조용히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카페 가입을 한다고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기본 조건은 카페 활동 기간이 1년은 넘어야 신청이 가능했죠. 체험단 모집을 하는 공지사항이 올라오면 신청을 해서 뽑혀야 들어갈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체험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퇴근 후 카페에 들러 매일 출석 체크도 하고 댓글도 달면서 체험단 모집 공고가 뜨길 기다렸죠. 카페에 가입하고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모집 공고가 뜨길래 곧장 신청했습니다.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했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체험단 발표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카페 매니저분들이 저를 좋게 보셨는지 활동 기간이 부족하지만 출석 체크와 댓글 등 카페 활동이 우수해서 체험단에 뽑혔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공지사항에 나온 대로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를 카페 매니저에게 알려주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퇴근 후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카페 매니저에게 온 문자였는데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흉가에 방문한다고 참석 여부를 물어보는 문자였죠. 저는 무조건 참석한다고 답장을 보내고 컴퓨터를 하다가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흉가 체험날이 되었고 오전 10시까지 강원도 원주 시외 버스터미널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저는 초면이고 체험단 신입이라 늦으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어가자 체험단 회원들이 다 모였고 남자분 5명과 여자분 2명, 총 7명이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체험단 중 리더가 1명 있었는데 알고 보니 카페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 형이 오늘 일정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일정은 1박 2일, 낮에는 숙소에서 쉬다가 저녁 11시쯤에 출발 예정이고 특히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를 신신당부하셨는데 평소 기가 약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예민한 경우는 흉가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다들 괜찮다고 했고 그 말을 끝으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봉산동 근처 민박집이었고 밤에 나가야 되니 낮잠을 좀 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긴장이 돼서 잠이 오질 않았죠. 그리고 2시쯤 회원들끼리 밥을 먹고 나서 배도 부르고 졸음이 쏟아지길래 잠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겁니다.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에 당한 거였죠. 기분 나쁜 꿈을 꾸고 나서 눈을 뜨니 어느새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더군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다른 회원들은 개인 짐을 챙기고 있었고 매니저 형은 갖가지 장비를 챙기고 계시더군요. 심령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던데 흉가에서 쓸 거라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가 돼서 체험단 사람들과 흉가로 출발했죠. 출발하면서 매니저 형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원주시 봉산동에 위치하는 폐가로 불린 곳인데 갑자기 흉가로 변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2013년도에 독거 생활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곳이었고, 경찰에 따르면 사체의 부패가 심해 사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망자의 신원 또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낮에 기분 나쁜 꿈을 꾼 탓인지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 흉가에 도착했고 저희 7명은 흉가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개인 짐을 챙겼죠. 흉가는 2층으로 된 전원주택이었는데 혼자였다면 정말 무서웠겠지만 저 포함 7명이나 되니까 무섭다는 느낌은 딱히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후에도 흉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문까지 열려 있었죠. 입소문이 나지 않은 곳이라 방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니저 형이 먼저 들어가 심령 장비들을 세팅하고 나머지 회원들과 저는 뒤늦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매니저 형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잠깐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회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흉가 안에 이상한 냄새 나지 않냐고. 매니저 형 말을 듣고 나니 좀 이상한 냄새가 나긴 했습니다. 저도 흉가나 폐가에 들어갔을 때 썩은 나무 냄새나 간혹가다 음식물이 썩어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걸 보긴 했어도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본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동물 사체가 썩는 냄새, 아니 그것보다 더 심했었죠. 마스크를 꼈는데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이곳저곳을 살펴보다 빠져나왔고 마지막 인증사진을 찍으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체험단 회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웃으면서 이야기했고 숙소에서 회원들끼리 술 한잔하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오전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오후쯤에 집에 도착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감기에 걸린 건지 등골이 서늘하고 기분이 안 좋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도 못할 만큼 몸이 안 좋아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라고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흉가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더군요. 약을 먹고 잠이 들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가끔 악몽을 꾸고는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병명도 모른 채 앓게 되었고 어느 순간 갑자기 괜찮아지더군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연기가 빙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와 과로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카페 활동은 하지 않고 가끔 공포 라디오만 듣고 있네요. 저는 귀신이나 심령을 믿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건 흉가에서 맡았던 그 냄새입니다. 그날 그 집에서 코를 찌르던 냄새는 도대체 뭘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